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잘 보내고 계십니까? 조국 사태 때문에 북한 문제가 잠시 잊혀지는 꼴이 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을 해임하는 바람에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볼튼이 옳고 트럼프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나 김정은이나 볼튼과 리비아의 카다피에 대해서 상당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볼튼을 해임한 이유는 물론 여러 외교안보 문제에 관해서 너무나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는 9.11 테러 기념일에 취임을 해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과 평화협정을 맺으려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가 사전에 언론에 누출이 돼서 무산됐다는 점, 트럼프는 존 볼튼이 이것을 혹시 흘린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기자들이 트럼프에게 존 볼튼을 해임한 이유를 물으니까 가장 중요하게 북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볼튼이 북한에게 리비아식 해법을 얘기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북한의 말을 이해한다라는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뿐만 아닙니다. 국내에서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이거나 북한에 대해서 동정적인 사람들도 리비아식 해법에 대해서 경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봐라, 핵무기를 포기하니까 카다피가 저런 꼴로 죽었지 않냐. 그러니까 그것을 김정은에게 강요하는 것은 김정은을 자극하는 것이다. 보다도 침묵적인 사람들은 김정은에게 봐라, 카다피 꼴을 봐라, 핵무기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다 무지의 소치인가, 핵을 포기한 것과 카다피의 죽음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점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 1986년에 레이건은 리비아 트리폴리에 있는 카다피의 관저를 폭격했습니다. 관저가 쑥대밭이 됐고 카다피의 양녀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은 이 카다피에 대한 미국의 공습, 여기에 대한 일종의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카다피가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공습을 한 것이 아니라 극렬한 반미 감정을 가지고 각종 국제 테러를 지원했기 때문에 레이건이 카다피를 중동의 미친 개로 규정을 하면서 공습을 감행함으로써 본보기를 보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핵개발의 포기는 2003년이고 내전과 사망은 2011년입니다. 8년의 격차가 있습니다.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카다피는 계속 반미 정책을 고수하다가 2003년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이 미국의 공격으로 어떻게 붕괴되는가를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반미 정책을, 미국과 대결하는 정책을 취하는 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구나라는 판단에서 2003년 12월 모든 대량 살상 무기를 포기하고 원자로를 폐쇄하고 국제 사찰단의 사찰을 받는 이런 식의 핵개발 포기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이듬해에 미국을 포함한 서방 사회는 여기에 맞춰서 리비아에 대한 경제 압박 조치를 해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카다피는 핵개발과 상관없이 8년 후인 내전에서 본인이 판단을 잘못해서 개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2011년 초에 튀니지의 벤 알리를 축출시킨 일종의 제스민 혁명의 바람이 리비아, 이집트, 시리아, 이 아랍 일대를 다 몰아쳤습니다. 자, 그런데 반정부 민중 시위를 카다피는 군사력을 동원해서 무자비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특히 카다피는 전폭기를 동원을 해서 민간 시위대를 폭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이 비행금지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을 하면 그 구역에 진입하는 카다피의 전폭기는 격추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황이 내전으로 발생을 하고 미국과 유럽의 나토 연합 세력이 다국적군을 만들어서 내전 세력, 시민군 세력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토가 막강한 공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투는 보나마나 승패가 뻔한 것이었습니다. 카다피는 리비아의 트리폴리 수도에서 쫓겨나서 시르테라고 하는 자신의 고향 마을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일반적인 전화도 불가능하고 해서 카다피는 위성전화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성전화가 나토군에게 들켜서 시르테에 있는 카다피의 거처가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카다피는 보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호송 차량들과 함께 대열을 만들어서 탈출을 하는데 나토군의 전폭기가 폭격을 했습니다. 대열은 풍지박산이 되고 카다피와 측근들은 배수관의 하수도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민군에게 발각이 됐고 개처럼 끌려다니다가 카다피는 복부에 총을 맞고 죽었습니다. 무자비한 구타를 당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2011년 초에 아랍의 봄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카다피가 비밀경찰을 예를 들어서 해체하고 각종 독재 조치를 완화하는 일종의 개혁의 정책을 썼더라면 튀니지 혁명이 일어나도 아랍의 봄으로부터 리비아가 안전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민중 시위의 초기에 전투기를 사용을 해서 폭격하는 이런 무자비한 방법을 취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순리적인 협상과 타협 이런 식의 방식을 취했더라면 카다피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결국 카다피가 그런 개죽음을 당한 것은 핵 개발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카다피가 핵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2011년 민중봉기 내전 때 나토로부터 그런 공격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2011년까지 카다피가 핵을 가지도록 미국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 리비아는 북한과 사정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리비아에는 중국도 없고 러시아도 없고 그리고 전쟁의 피해를 입게 되는 한국이라는 인접국의 존재도 없습니다. 리비아의 카다피는 핵 개발을 했다가는 핵무기를 손에 줬다가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미국의 토마호크 공습으로 정권이 끝장났을 겁니다. 네 번째, 결정적인 패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리비아 전투기의 비행금지 구역, 이 피해지 카다피가 핵을 가지고 있었느니 있었으면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모든 사느냐 죽느냐의 관건은 개혁에 달렸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겠지만 김정은이에게도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리비아의 카다피는 핵 포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데 김정은 당신이 얘기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 단계별로 이 서방 세계의 보상을 바라는 이런 식의 비핵화 해법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국제사회가 신뢰하지 않는다. 과감하게 리비아의 카다피처럼 먼저 핵무기를 포기해라. 그리고 나서 어렵겠지만 조금씩 개혁 개방 정책을 취하면 카다피 같은 어떤 민중 봉기에 의한 저런 종말은 피할 수 있다. 우리가 도와주겠다. 물론 김정은 체제가 받아들이기 대단히 어려운 얘기지만 왜냐, 개혁 개방의 바람이 들어오는 순간 김정은 체제는 민중 봉기를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물론 어렵지만 그래도 기적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자신은 이런 당근책을 쓰고 존 볼튼으로 하여금 채찍의 정책을 쓰도록 한다면 양수겹장으로
김정은을 몰고 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볼턴이 맞고 트럼프가 틀렸습니다. 감사합니다.